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보컬 믹싱을 힘들게 했을 요소들과 녹음하기 좋은 공간, 좋은 위치, 좋은 녹음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마이크 선택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믹싱 전 녹음본의 사운드가 어떤 상태여야 가장 좋은 소스인지는 엔지니어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발매되는 최종 형태에 가까운 사운드로 받아서 믹싱에서 거의 건드릴 게 없는 상태로 녹음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믹싱 과정을 고려해서 믹싱하기 좋은 소스로 녹음을 받는 것이 결과가 가장 좋았다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믹싱하기 좋은 소스라는 건 사실 음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적절한 프리앰프의 게인, 아웃보드 컴프레서에서 얼마나 다이나믹을 조절해줄지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지만 일단 마이크의 음색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후술하게 될 룸 모드라든지 근접 효과에 의한 부작용이 모두 해결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저역대는 충분한 양으로 들어와주는 게 믹싱하기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역이 빈약한 마이크와 프리앰프 조합을 사용한 경우 저역을 부스트해줘도 힘이 붙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부스트하고 싶지 않은 지저분하고 안 좋은 느낌까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역대가 부족한데도 이상하게 거슬리는 부분들만 들리게 되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돼서 더더욱 힘이 빠지는 보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저역대의 에너지를 가진 마이크와 프리의 조합이면 너무 저역이 과하다면 살짝 EQ로 깎아줘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잘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역대의 경우 오히려 반대인데요. 현대적인 보컬 소스의 크리스피한 고역대 느낌은 믹싱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음 단계에서 이미 날카롭고 거친 마이크와 프리앰프를 사용해서 녹음한 경우 귀를 찌르는 대역을 깎아줘야 하므로 믹싱에서 부스트해줘서 만들어줄 공간이 없게 됩니다. 부스트하면 그 찌르는 느낌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거슬리는 고역대를 깎을 때 믹싱에서 필요한 고역대 배음들까지 같이 손실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역대의 경우 오히려 약간은 부족한 느낌으로 녹음되어 믹싱에서 부스트하는 형태의 소스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제 선호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틀린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요약하자면 저역대는 약간은 강하고 고역대는 약간은 약한 소스로 녹음받는 걸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들으면 뭔가 씨하지 않다, 어두워서 맛이 안 산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믹싱 때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이크를 고르실 때는 제가 올렸던 마이크 고르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컬 믹싱이 어려운 소스는 무엇일까요? 소리가 아예 깨졌거나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 극단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믹싱하던 프로젝트를 열어봤는데요. 아직 발매가 안 된 곡이라 소리는 들려드릴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린바다 이렇게 EQ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EQ가 적용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간마다 톤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해준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간별로 EQ를 하지 않고 한 채널 인서트에서 같은 EQ가 걸리게 세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저역대의 양이 달라서 어떤 구간은 저역이 부족해 거리감도 멀고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구간은 과하게 저역이 많아서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보통은 답답하게 들리는 구간을 기준으로 더 저역대를 컷하거나 하이를 부스트해서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들리는 구간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보컬 믹싱에서 이렇게 저역대의 양과 톤을 구간별로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EQ라든지 멀티밴드 컴프레서로도 저역대 톤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쓰기도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약간의 도움은 돼도 심하게 어긋나 있는 톤까지는 잡아주지는 못하기에 결국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잘 녹음된 소스들이라도 이런 작업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소스들은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반사음인데요. 우리가 공간에서 박수를 치면 짜작하고 달라붙는 반사음이 있는데요. 이런 중고역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콤필터링 같은 반사음은 상대적으로 리플렉션 필터라든지 약간의 흡음 처리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역대에 문제가 되는 룸모드는 간단한 흡음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운데요.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특정 음정에서의 저역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피크, 특정 음정에서의 저역대가 푹 꺼지게 되는 딥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녹음 과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불규칙한 저역대가 생기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방의 사이즈도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작은 부스에서 오랫동안 녹음을 해봤는데 베이스 트랩과 룸 어쿠스틱 제품들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 특유의 답답하게 녹음되는 소리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는 주로 방음 연습실 같은 곳에 아트보드 같은 얇은 흡음재로 도배해 놓은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은 고역대의 잔향을 과하게 흡음시켜서 콤필터링은 해결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역대의 룸모드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아까의 불규칙한 저역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크기도 작고 흡음도 잘못된 작업실 내지는 연습실이나 방음 부스에서 작업할 바엔 집에서 적당한 리플렉션 필터와 옷을 걸어놓은 행거 등으로 콤필터링만 잘 잡아놓은 환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역대 부밍을 최대한 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벽에 최대한 붙지 말 것, 두 번째는 방의 정가운데는 피할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녹색 영역입니다. 벽에 붙지 않으면서 정 가운데를 피하는 자리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벽에서 가까울수록 초기 반사가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첫 반사되는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방의 정 가운데는 반사음이 중첩되기 좋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 거리가 다르면 왼쪽에서 반사돼서 소리가 돌아오는 거리와 오른쪽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같은 타이밍에 겹치지 않지만 가운데 있어서 거리가 동일하게 되면 반사 거리가 동일해져서 역위상이라면 상쇄되고 위상이 같으면 부스트되는 현상이 더 커져서 피크와 딥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위치가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좌우 앞뒤뿐만 아니라 위아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앉아서 녹음하시는 경우 입과 마이크의 높이가 천장과 바닥의 절반 높이에 걸치는 경우 같은 이유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서 녹음하시면 웬만하면 절반 위치에 걸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녹음 시에 적당한 게인은 마이크의 스펙과 컨버터와 프리앰프의 스펙을 고려해야 하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게 읊조리거나 속삭이는 부분들 말고 어느 정도 크게 발성해서 부르는 파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rms 정도 나오는 레벨이 좋습니다. 피크 레벨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질러도 프리앰프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다른 기기 그리고 DAW에서도 클리핑이 뜨지 않는 레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면 목소리 레벨은 그대로 두시고 헤드폰 아웃을 올리고 녹음하시는 인스트의 레벨을 낮추시면 됩니다. 보통 리미팅이 되어서 크게 추출된 인스트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dB 혹은 더 많이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와 입 간의 거리는 30cm가 좋습니다. 30cm가 멀다고 심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근접 효과 때문입니다. 이 움자를 보시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불필요하게 저음이 부스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가 가까울수록 파열음이라든지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마이크 진동판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지저분한 저역대 요소들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발성이 엄청 작으신 분들이라도 20cm보다 가깝게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략 마이크랑 한 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0rms 레벨에 못 미치게 녹음된다고 하시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마이크 게인을 올리시면 됩니다. 막상 녹음하고 믹싱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가까이 안 가셔도 충분히 저음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면 20cm 정도 부근에 팝필터를 놓으시면 안정감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녹음하니까 작게 부르는 부분에서는 너무 레벨이 작고 크게 부르는 부분에서는 너무 커서 소리가 클리핑이 되고 피크 뜨고 깨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 거리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부분에서는 가까이 오고 큰 부분에서는 뒤로 가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이 움자를 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500Hz 이하만 표시되고 있지만 사실 고역대도 거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뒤로 갈수록 고역도 깎여서 중음대 위주의 사운드가 되고 가까이 올수록 고역대도 세져서 V커브에 가까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구간마다 다른 마이크로 녹음한 것처럼 톤이 다 제각각으로 들어와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보다 EQ를 극단적으로 맞춰줘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EQ를 해도 특유의 다른 거리감은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리 조절을 안 하면 프리앰프 게인을 구간마다 다르게 조절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프리앰프도 게인마다 톤이 달라집니다. 앰프들은 드라이브 되는 양마다 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일 크게 부르는 구간을 기준으로 피크가 안 뜨면서 평균적인 구간에서 마이너스 20rms 정도 나오게 게인을 고정해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작은 부분에서는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아웃보드 컴프레서가 있으면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녹음식 컴프레서는 믹싱할 때처럼 강하게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컴프레서 없이 녹음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격차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프레서가 비싸서 구매하시기 힘든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DSP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DSP의 중요성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거리를 띄워놓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마이크엔 진동판이
있어서 입바람이라든지 파열음 같은 게 닿게 되면 불필요한 저음이 더 많이 들어가서 엄청 지저분하게 녹음이 됩니다. 거리를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를 30cm 떨어뜨려 놔도 발음을 세게 하셔서 바람이 계속 진동판에 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마이크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설치하고 팝필터는 정면에 설치해서 가창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진동판에 바람이 닿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녹음실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이고 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 필연적으로 헤드폰 누움이 녹음되는데요. 최대한 줄이는 법은 너무 크게 듣지 않는 것과 밀폐형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크게 들어야만 편하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충분히 줄일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밀폐형 헤드폰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줄여줄 뿐 누움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스트 누움은 실제로 믹싱할 때 음악과 합쳐져서 묻혀버리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음할 때는 인스트가 나오게 해서 녹음을 했는데 믹싱 과정에서 이 부분 비트 브레이크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비트 브레이크를 하면 보컬만 나오는데 헤드폰 누움이 너무 크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녹음 전에 그런 구성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비트 브레이크가 들어갈 것 같은 부분은 헤드폰을 줄이고 하시던지 아니면 인이어를 끼고 그 위에 밀폐형 헤드폰으로 덮는 등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으나 완전히 깨끗한 무음 상태를 원하시면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메트로놈을 계속 켜고 녹음하시는 분들입니다. 메트로놈은 기왕이면 너무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시더라도 메트로놈도 음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 이렇게 높은 소리보다는 이렇게 낮은 소리를 쓰시는 게 누움이 덜 되고요. 메트로놈 채널에 이렇게 EQ를 거실 수 있다면 거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녹음은 그냥 편하게 하고 요즘 노이즈 제거 툴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걸로 후보 정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툴들이 좋아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보컬 믹싱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걸고 렌더링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소리들은 스트립 사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트를 하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제거 툴도 결국엔 원본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톤 손실이 없을 수 없어서 기왕이면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지우기 힘든 노이즈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노가다스럽게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녹음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후 작업이 편해지고 결과물도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